그렇다고 달러가 뭐 강하게 드라이브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2월달 달러 환율도 1월에서 크게 벗어나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영업부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1월은 되게 다사다난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당초 전망치를 1295원 정도 평균선으로 제시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1324원 정도로 평균치가 마감이 된 것 같은데 네. 저희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던 걸 보실 수 있었어요. 네. 혹시 주요 배경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1월 달 월초부터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잖아요. 12월 고용 지표가 네.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어요. 20만 명 이상 나오면서. 그래서 일단 고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갔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요. 13일 대만 총통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주에 환율이 1325원 저희가 예상했던 상단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1월 달 저희가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환율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은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달러 강세 보였고 두 번째는 중국이 여전히 중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과 인접한 한국이나 뭐 대만 뭐 이런 쪽에서 증시가 좀 조정이 컸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원화가 또 일본 엔화 약세 보이면서 똑같이 가는 동조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시아 통화 약세에 대한 영향이 원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원화 약세를 더 심화시키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주목할 만한 이벤트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 네, 이제 FOMC도 빅 이벤트라고 꼽고 있는데 지났고 이제 네, 미국 고용까지 발표가 네, 됐잖아요. 네. 이제 2월에 남은 이벤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미 고용까지 확인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나올 지표들은 2월 중순에 이제 우리가 또 미국의 물가를 또 봐야 되잖아요. 또 네. 연준의 이중 책무인 이제 고용과 물가이기 때문에 고용이 확인되면 이제 유을가 12월 13일 날 발표될 예정이고 월 후반에는 이제 미국의 1월 FOMC 의사록이 또 중요한 이제 네.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또 있습니다. 뭐 아마 금리 동결인데 이제 금리 인하 신호가 있을 거냐라는 부분. 그래서 1월 달에는 월 초에 뭐 FMC나 BOE 회의 뭐 고용 지표가 지나면 결국에는 또 2월 달 우리가 또 설 연휴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빅 이벤트가 지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오히려 좀 덜 해줄 수 거. 있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석님이 보시기에는 금리 인하 시작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지표나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신호가 있을까요? 네,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상보다 이제 10월 FMC에서 연준이 올해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좀 네. 했잖아요. 두 번에서 네 번, 세 번 이상으로 한다라는 거. 예상보다 좀 성급하지 않았나, 빠르지 않았나?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아마 1분기가 지나고 2분기 정도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한 2% 중반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럼 정책 금리가 5.5%이기 때문에 이 정책 금리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이제 실질 금리가 3%가 넘어가면은 아마 경기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으로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물가는 예측 가능하다 보는데 네. 문제는 이제 고용이에요. 금리 인하를 할 정도가 되려면 전월 대비로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게 이제 10만 명 이내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뭐 10만 명대 후반이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5월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6월 중순 아니면 7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2월 달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제 지표가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정도가 아니라면 달러는 여전히 2월 달에는 좀 박스권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미국 금리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오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많이 내려간다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을 시행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위안화도 약세고 증시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네, 네, 제가 들은 것만 2조 위안 규모의 증시 안정 자금도 조성했다고 하고 네, 은행 지급 준비율도 굉장히 조금 큰 폭으로 인하한 것 같은데 네, 위안화도 약세고 증시도 반등하지 못했어요. 이게 네. 사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 증시가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네. 위안화도 약세를 보였고, 이거는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 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안정하는 조치지, 시장을 부양하는 조치나 경기 부양을 강하게 드라이브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간 미봉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 같고, 또 위안화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뭐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국 인민은행의 이제 고시 환율 자체가 7.10 위안에서 7.10, 7.1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위안화도 안정을 좀 유지하려는 그런 이제 조치를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이 CFETS, RMB 인덱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수는 하고 역외 환율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외에서는 되게 위안화를 저평가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수준을 본다면 대략 7.0과 7.20 위안 정도를 중국 정부가 제일 원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 위안화가 더 약해지는 게보다는 지금 저평가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나오는 조치들로 인해서 좀 뭐 7.1이나 7.0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좀 수렴하려는 그런 것들을 중국 정부도 요구하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경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1월 무역 수지는 발표된 걸 보면 흑자 폭이 조금 줄고 네. 최근 유가도 조금 슬금슬금 오르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IMF에서는 저희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3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네. 이게 원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또 상향 조정한 사유가 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출이 좀 좋아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네. 특히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전년비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 아, 전체 수출도 이제 뭐 아직은 한 자릿수지만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요. 흑자 폭은 줄었지만 흑자 기조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뭐 국내 쪽에서도 얘기하지만 IMF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동안 부진했던 수출, 순수출에 대한 성장 기여도가 좀 큰 폭으로 좀 플러스 나면서 아마 전체 성장을 견인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펀더멘탈은 좀 양호해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발표된 한국 경제 뭐 산업 생산이나 아니면은 경기 사이클 지수, 선행 경기 사이클은 이미 기준치를 좀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 보기 때문에 실제로 펀더멘탈은 상당히 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의 원화 약세, 원화의 디스카운트는 추가적인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화의 앞으로 펀더멘탈 반영하면 원화에는 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제일 궁금한 2월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미국의 금리나 기대는 늦춰질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달러가 뭐 강하게 드라이브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2월 달 달러 환율도 1월에서 크게 벗어나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펀더멘털보다 수급과 심리로 본다면 일단 상방은 좀 막힐 것 같아요. 그동안에 1350원에서는 좀 막히지 않겠냐. 근데 시장 수급이 좀 개선되고 심리가 좀 돌아오면은 조금 더 내려갈 여지는 좀 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내려가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월달 달러 환율은 하단은 1290원, 상단은 1350원 정도, 평균 환율은 1320원입니다. 그래서 1월달 평균 환율에 비해서 한 5원 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월말 환율에 비해서는 한 15원 정도 내려가는 여전히 좀 하방 압력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유로 환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1410원에서 1470원 정도, 엔원 환율은 880원에서 920원 정도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